공모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미 검증된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IPO가 매력적인 이유는 상장돼 있는 평생에서 가장 싼 순간에 살 수 있다. 상장 첫날 따상. 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미국 IPO 미국도 시장도? 평균적으로 26%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첫날. 첫날. 네, 공모가 대비.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IPO 기업들이 있으세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공개 시장은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냉랭하죠, 네, 진짜. 예. 네. 연말에도 더 갈수록 그렇고. 네. 올해 흥했다라고 할 만한 주식이 정말 손에 꼽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반기에 기대했던 게 바로 그 네. 더본코리아였는데. 네, 그것도 뭐 네. 잠깐 그렇게 맛만 봤고 또 아쉬운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그 미국 쪽은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기본적으로 IPO를 접근하는 방식이 네. 조금 다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프닝에서 사실 국내 시장 좀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게 네. 돼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근데 제가 그렇죠. 굳이 국내 시장 대비해서 미국 네. 시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컬러를 가진 다른 네. 투자 시장이다. 그런 그렇죠. 게 오프닝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러 오늘 이제 찾아뵙죠. 네. 그래서 그 대부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 같은 뭐 M7이나 SPX나 SPY나 이런 것들 거의 그런 위주 투자를 하는데 네. 아직 그 IPO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투자 접근 방법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근데 원래 IPO 자체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공모주 열기 사실은 뜨겁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뭐 아주 단순히 말하면은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네, 맞죠. 시장이 조금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네. 공모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미 검증된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IPO가 매력적인 이유는 IPO가 사실 그 정의상으로 보면 기업이 처음 공개된 시장에 나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된 시장에서 받는 프리미엄 없이 아주 순수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상장돼 있는 평생에서 가장 싼 순간에 살 수 있다. 이 성장 잠재력이 물론 이제 다 반영이 돼 있지만 그래도 좀 그 시장의 프리미엄이 묻기 전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IPO는 항상 좀 매력적인 그런 투자의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덜 논의되고 덜 얘기됐던 거는 후에 더 뭐 그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인들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IPO 순간에는 그 IPO 청약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덜 논의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미국 그 현지인들도 비슷한 거예요. 현지 일반 투자자분들도.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럼 상대적으로 그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낮은 편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이 조금 더 낮고 한국이 일본 제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국은 지금 사실 제도적으로는 일반 투자자 청약을 조금 더 많이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일본은 그 수요 예측 단계에서도 저희는 근데 한국은 이제 수요 예측 단계에서 일반 투자자 참여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일본은 수요 예측 단계에서도 일반 투자자를 참여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제고하고 있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약간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100% 기관 위주 시장 그 부분이 좀 다른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미국에서 상장을 좀 예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네.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장이 돼 지난, 있잖아요. 이미 상장했죠. 어떤 점들이 매력적이어서 미국 네. 시장으로 가려는 걸까요? 네, 사실 기업이 IPO 하는 이유 자체가 기업의 이름을 좀 드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퓨테이션 좋게 하고 그러면은 사업에도 도움되고 앞으로 자금 조달에도 도움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왕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거면은 미국 시장에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주목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주식은 의결권 수가 더 많고 어떤 주식은 의결권 수가 하나만 허락되고 그런 차등 의결권을 허용을 해주고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생 테크 기업들은
그게 저희 과거에 쿠팡도 네, 그래서 그쵸. 사실 미국 상장하겠다. 차별 그래서 의견권 영향이 컸다라고 저도 맞아요. 들었는데. 네, 그때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주주평등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뭐 여기에서 막 그 디베이트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는 그런 네. 이슈인데 미국은 일단 허용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 2004년쯤에 구글이 올라오면서 그 전까지는 그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런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면 그때 이제 구글이 적조를 활용하면서 그거를 좀 더 가속화시킨 약간 잊어버렸던 제도를 부활시킨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경에 알리바바가 중국에 홍콩에 상장 안 하고 미국 네. 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회사도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생 테크 기업들한테는 계속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자의 영향력이 정말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 그 아이디어가 회사에 남아서 끊임없이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려면 IPO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의결권이 희석되고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잖아요. 제가 특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지지하진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또 제도적으로도 미국을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시장 종류가 이제 다양해서 그 IPO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좀 느슨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느슨하다기보다는 그런 신규 유니콘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게 보이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특례 상장 이런 네, 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좀 매력적인 목적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사람들이 가끔씩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했으면 네. 지금보다 시가총액 훨씬 높게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확실히 미국이란 이 땅에서 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IPO가 있으면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 첫날 따상 따상, 따싸다. 따따상. 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미국 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네, IPO 시장도? 미국도 IPO 저희가 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IPO 한 케이스를 다 봤는데 네. 평균적으로 26%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첫날. 공모가 대비. 공모가 대비. 근데 우리나라가 그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런 약간 따상 이런 거 문화에서는 조금 더 화끈하다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70% 이상의 케이스가 그 양의 수익률, 그러니까 첫날 올라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좀 안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IPO 주가가 이 기업의 정말 상장사로서의 평생에 가장 낮은, 가장 프리미엄 없는, 가장 겸손한 주가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의 원칙에 잘 맞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약간 그쵸, 예. 첫날 수익률. 그러면 그 뭐지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IPO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나라들처럼 약간 공모주 펀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약간 비클 하나 끼고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TF 네. 같은 거나? 네.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저것 이것저것까지는 아니고 네네. 또 방법 찾아보면은 아. 있고요. 그리고 뭐 네. IPO 시장 투자하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력 있죠. 단순히 지금 상장돼 있는 거 말고도 네. 그 외에 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미국 IPO 시장 쪽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혹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을까요? 미국 일단은 IPO 자체에 대해서 IPO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매일매일 너무 궁금해요. 왜 IPO 첫날 주가 너무 좋은지 그리고 왜 꾸준히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 케이스에서 30% 이상 주가 수익률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1월 효과 이런 거 네. 갑자기 1월 달은 왜 주가가 좋을까? 그쵸. 그리고 그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막 버블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된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IPO 가격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IPO 언더프라이싱 네.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그 IPO 때 기업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거는 약간 검증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오히려 IPO가 딱 되면은 이 기업 굉장히 그 좀 싼 가격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야겠다. 이런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계속 강조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요즘에 처한 현실이 약간 그런 궤도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IPO 언더프라이싱 왜 일어날까 이렇게 봤더니 4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때 시장 상황이 나쁘면 IPO 가격 좀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비대칭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자기들이 되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 기업 주가를 산정해주는 투자자나 혹은 주관사는 그거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의심하죠. 이 기업이 아직까지 정보 공개를 완전히 안 했으니까 혹시 뭔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기업 그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사이즈가 작으면 좀 이런 현상이 더 크고요. 더 크게 의심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요인이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주관사들이 그 투자자들이랑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하려고 노력을 하죠. 일단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들한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평한 가격을 매겨야 되지만 이 투자자들이 그 IPO 할 때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손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분 나빠서 사실 이 주관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IPO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좀 믿을 만한 주가다.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네. 부분이 이제 IPO 시장 자체의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냥 미국 시장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들어가기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사실 일반 투자자한테 얼마 배정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관사나 그다음에 IPO하는 기업 자체나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 책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도 복잡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면 기업 자체가 소비재 기업이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 이 IPO 흥행을 좀 약간 페스티벌로 만들고 싶다. 그런 거 아니면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네, 보면서 봐도 설명해 될까요? 주시면 조금 더 네. 가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대에 촉망받는 기업들 IPO 한 이후로 미국에서는 그 주가가 생각보다 고목가를 더 하회해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나요? 그게 한 모든 케이스에 따지고 보면 30% 정도 수준은 그렇게 했던 것 일단 같아요. 공모가 자체 네. 좀 그 보수적으로 책정하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그 올라가는 공모가 대비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또 느낀 게 한국은 뭐 상장을 항상 논란 나는 게 네. 공모가 비싸다, 네. 거품막 맞아요. 이 논란인데 미국은 그 얘기가 별로 없나 보네요. 미국도 그런 케이스들도 네.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공모가 논란이 있거나 혹은 상장 첫날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 그래서 굉장히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책정하기 힘든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렇죠. 섹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없는데 네. 미래에 사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고 IPO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상장 업체들도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신규 상장한 업체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아까 얘기해서 이제 이어가지고 네. 그 과정 자체가 공모 과정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 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청약하고 그리고 수요 예측하고 이제 청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5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 주식 배포되고 나면은 이제 상장하고 등록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랑 똑같은 서류가 여기 S1 폼이라고 돼 있는 네. 표시돼 있는 서류이거든요. 근데 그 서류가 SEC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접수되는 과정과 거의 동시에 수요 예측이랑 그다음에 기관 로드쇼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거래소가 증권 신고서가 S1 폼이 그 효력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다시 그 일반 투자자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 좀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미국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공개 사례가 있었을까요? 올해 아니면 뭐 그간? 지금 최근 시황은 네. 네. 사실은 약간 조용했어요. 그래서 왜 조용하지? 네. 이렇게 되게 궁금했어요.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한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약간 슬라이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올해 미국의 가장 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올해 초에 네. 올해가 전 세계 인구의 50%가 투표한 해예요. 아, 기억나세요? 선거의 올해 초에 해. 그게 네. 맞아요. 선거의, 맞아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올해가 굉장히 선거가 많은 해였고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이 대선이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IPO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거 통계 보면 제일 좌측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 있던 해의 IPO 건수.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그 다음 해의 IPO 건수거든요. 보면은 미국 대통령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는 정책적으로 약간 눈치도 보이고 누가 그리고-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굳이 올해 안 해도 내년에 살짝 미루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네. IPO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대선이 있는 해는 좀 적게 나온다. 한 15% 정도 평소보다 적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도 저희가 5년 주기로 이렇게 태강 보면 네. 그런 약간의 시즈널리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 실제 그 유통시장보다 훨씬 더 심해요. IPO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가 대선 있는 해라서 미국이 약간 평소보다는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약간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데 2004년 3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조금 나아졌었고 3분기도 근데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14% 정도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황 이제 전체적으로 액티비티는 조금 슬로우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이제 끝나고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거쳤으니까 2025년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도 뭐 장 좋을 때 더 많이 하는데 지금 장 분위기 미국은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네, 맞죠. 우리나라는 네. 장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상장할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니까. 또 많이 처리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근데 네. 이게 네. 이제 제가 관찰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이 IPO 제도가 훨씬 더 이게 틀에 꽉 짜져 있어요. 그래서 증권신고서 한번 제출하고 나면 네. 사실은 그냥 좀 거의 된다. 고해를 해야 되는 아. 그런 게 있고 미국은 그 S1 파일링 하고 나서도 기업이 시장 상황 별로 안 좋으면은 계속 늦추고 혹은 막 시장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빨리 하고 이런 유동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율성이 좀 있어서 훨씬 더 시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사실 2021년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PO 붐이에요. 그때 저희가 크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근데 2021년이 미국이 평소 때 200건 정도 연간으로 하는 국가거든요. 그때 미국 IPO가 400건이 넘었어요. 그때 장이 엄청 좋았고 네.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때 이랬으니까. IRM인가? IRM도 그때 상장이 네. 됐었죠. 네네네. 네. ARM. ARM.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타이밍 네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큰 그 핫한 IPO 건이었고 네.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네. 쪽도 다 그때 상장하고 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이 그때랑 좀 다르게 장은 계속 좋은데 두 가지 걸림돌 이제 하나는 제일 큰 게 대선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2025년 되면은 좋은 기회 엄청 많이 보겠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높아요. 금리 높으면 IPO에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금리 높으면 일단 IB 활동 전체, 인베스트먼트 뱅킹 활동 전체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돈을 버니까 덜 그 투자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IPO한테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앞 세션에서 제가 말씀 좀 엿들었는데 네. 사실 미국 금리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고금리 시대는 보지는 아니다. 네 맞아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IPO 하기에는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IPO 기업들이 있으세요? 미국 시장에서? 저희 최근에 그래도 상장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실제로 투자도 했던 기업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 에어로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비행기 MRO 업체예요. 항공기 유지보수하는 네. 업체인데 네. 항공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대부분은 이제 비행기 그 항공사에 소속돼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 유지보수는 항공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맡기는데 이제 그 업체였어요. 근데 이 사례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도 역시나 상장하면서 65조짜리 회사니까 사실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첫날 한 40% 정도 그 상승하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킨더케어라는 업체도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민간 보육 시설 운영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그런데도 보조금.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60%의 매출액이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운영하는 이제 보육 시설 네. 그 운영 업체인데 이 업체도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상장해가지고. 근데 첫날 10% 정도 오르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래도 이게 중견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네네. 60조, 10조짜리 업체를 그렇게 부르긴 좀 그렇지만 어떤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냥 섹터별로 보면 지금 약간 슬라이드를 같이 그냥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물론 이제 IPO의 꽃은 소위 말하는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대형 그 신규 업체들이죠. 네. 근데 그 업체들 중에 테크놀로지가 50% 이상 차지할 것 같다. 그 섹터별로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섹터가 파이낸셜 섹터, 재무 섹터, 그 금융 섹터라고 돼 있는데 이 금융 섹터도 대부분 핀테크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이제 테크놀로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47%가 미국에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큰 시장으로서의 그 수성을 할 것 같다 이렇고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눈에 띌 만한 업체가 스트라이프라고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스트라이프? 네. 저 알고 있는 음료수밖에 없네요. 그건 스프라이트. 네. 네. 스트라이프는 네. 그 페이팔처럼 네. 그 인터넷 쇼핑몰 페이먼트 페이먼트 해주는 업체예요. 아. 근데 이 업체를 얘기할 결제 때 시스템. 결제 시스템 맞습니다. 네. 네, 결제 시스템인데 이 업체는 이제 아일랜드 시골 구석에서 올라온 두 명의 천재 형제들이 창업해가지고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의 강점을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모토는 가장 좋은 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페이먼트 업체가, 이 결제 업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죠. 왜냐면 그렇죠. 저희는 돈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편하게 자기 쇼핑몰에다 심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다른 결제 시스템은 뭐 며칠 기다려야 되고 막 은행이나 다른 데랑 연계돼야 돼가지고 네. 너무 복잡하대요. 근데 이 형제가 개발한 시스템은 단 매출의 코드만 심으면 바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IPO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시가총액은 65 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80조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크네요, 되게. 업체입니다. 역시 그리고- 미국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쵸. 예,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형제들이 추구했던 것도 이런 유니콘 업체들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이 프론트 라인에서 뭔가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뒷배경에서 모든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걸 추구했던 업체이고 추구하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아까 S1 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증권 신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약간 SEC한테 그냥 우리 IPO를 좀 고려하고 있어 그런 공시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먼저 하는데 그거를 했던 업체가 그 클라나라는 스웨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핀테크 업체이고요. 우리나라 카카오뱅크랑 굉장히 사업 유사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완전히 은행 그 자격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업체예요. 근데 그 네네. 업체도 이제 곧 스웨덴 업체이지만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업체이지만 미국으로 상장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자는 그쵸. 측면에서 미국 IPO 시장도 공부해보면 좋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든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기회 되면 다음번에 또 모셔서 더 좋은 미국 시장 IPO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윤 우리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 글로벌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